한국 무기. 북유럽에선 못 써요. K9 자주포를 둘러싼 냉정한 평가. 모든 것이 수치와 성능으로만 평가되던 현장에 예기치 않게 피어난 따뜻한 이야기. 극한의 땅에서 시작된 한국-핀란드 기술 동맹. 그 안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핀란드 국방부 소속 군사장비평가관 마리아 코스키넬입니다. 주변에선 저를 얼음 여왕이라 부르죠. 냉철한 분석과 객관적 평가를 중시하는 제 성격 때문이랍니다. 사실 그 별명이 싫지는 않았어요. 군사장비평가에는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요. 지난해 핀란드 국방부는 새로운 자주포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포병 전력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죠. 후보 중 하나가 한국의 K9 자주포였어요. 처음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만든 장비가 우리 같은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한다고요? 실험실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없네요. 제가 회의에서 말했던 첫 마디였어요.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북극권에 가까운 핀란드에서 한국 장비가 작동할지 모두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는 K9 자주포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 의문, 북유럽 기후 적응성 부족 등의 문구로 가득 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첨단 방산 기술까지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국방부는 제 보고서를 받고도 직접 확인해보자며 헬싱키에서 국제 방산 컨퍼런스를 개최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대표단이 K9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솔직히 형식적인 만남이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 결론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컨퍼런스장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K9 기술 개발 파트너사인 테크노바의 CEO 김민준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고 미팅 자리에서 제 보고서 내용을 완벽하게 꿰고 있었죠. 코스키넬 씨,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보시겠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제안에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카이스트 출신으로 29살의 나이에 방산 기술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처음으로 제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아시아 비즈니스맨과는 달랐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했고 제 까다로운 질문에도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가 핀란드의 기후와 지형에 대해 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죠. 국방부의 강력한 권유로 저는 K9의 핀란드 기후 적응성 평가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명되었어요. 코스키넬 씨가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직접 테스트를 주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상관의 말이었죠. 그리고 한국 측 기술 담당자로 민준이 헬싱키에 파견되어 우리는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민준과 함께 일하게 된 날, 저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프로젝트 사무실에 도착하자 민준은 이미 여러 기술 도면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오늘부터 6개월간 함께 일하게 됐으니 어색한 것보단 서로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키넬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민준의 첫마디에 저는 당황했어요. 유럽에서는 업무와 사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는데 그는 바로 개인적인 대화를 시작하려 했거든요. 김민준 씨, 우리는 K9 성능 테스트를 위해 모인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필요 없어요. 제 차가운 대답에도
민주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죠. 물론이죠. 하지만 좋은 파트너십은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키넬 씨가 군사 장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거든요. 할아버지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전차 부대 지휘관이었고 어릴 적 그분의 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얘기를 간략히 전하자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대단하십니다. 가족의 유산을 이어받아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계시네요. 저도 비슷한 이유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셨거든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지키며 살아온 공통점이 있었죠. 민주는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K9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K9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죠. 김민준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K9이 영하 40도의 핀란드 겨울에서 정말로 작동할까요? 민주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람란드 지역에서 현장 테스트를 시작하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의 일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K9의 세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핀란드 기후에 맞게 조정했죠. 그는 엔지니어링 천재였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마주해도 항상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코스키넬 씨는 왜 이렇게 K9에 비판적인가요? 단순히 한국 제품이라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리 핀란드에게 방위 장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나라로서 우리에겐 실패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장비를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민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합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항상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K9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만든 장비죠. 람란드로 출발하기 전날 민주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테스트인데 혹시 저녁에 간단히 식사라도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동의했어요. 우리는 헬싱키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람란드로 향했어요. 테스트 현장은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1000km 떨어진 곳으로 그곳의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민주는 처음 겪는 극한의 추위에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어요. 와, 정말 숨이 얼어붙는 느낌이네요. 테스트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영하의 극한 환경에서도 엔진이 정상 작동했고 유압 시스템도 문제없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셋째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자 제어 시스템의 일부가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역시 그렇군요. 이런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약간의 승리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바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해결해보죠. 민주는 오작동 부품을 신속하게 분해하고 즉석에서 개선된 보온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몇 시간 후 K9은 다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핀란드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불어닥친 눈보라 때문에 우리 차량이 미끄러져 깊은 눈더미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엔진은 꺼졌고 휴대폰도 통화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 뒤편에서 비상키트를 꺼내고 전기 배터리로 즉석에서 작은 히터를 만들어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핀란드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도 시도하는 것을 시수라고 부릅니다. 용기라는 뜻이죠. 민준의 임시 난방 장치 덕분에 우리는 영하 30도의 밤에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8시간 후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20년 동안 구조 활동을 했지만 이런 창의적인 생존 방법은 처음 봅니다. 왜 그렇게 열정적인가요?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제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설계한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게 될 거라는 사실이 저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구조된 후 우리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가벼운 저체온증과 피로가 전부였죠. 의사들은 안전을 위해 우리를 관찰하고 싶다고 했어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창밖에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민준을 차갑게 대했을 거예요. 위기 상황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퇴원할 때 민준은 병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초콜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코스키넬 씨,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죠. 제 말에 민준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최고의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협력이니까요. 회복 기간 동안 민준은 매일 전화를 걸어 상태를 물었어요. 그리고 사흘 후 그는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서툴지만 핀란드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하이. 미텐 보이트. 핀란드어를 배우고 있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함께 일하는 동안 조금씩 배우고 싶어요.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니까요. 그의 세심함과 노력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파트너들도 이런 노력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민주는 단순히 K9을 판매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온 것 같았어요. 사실 잠시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K9의 전자 시스템 개선을 위해 본사와 상의할 일이 있거든요. 람란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직접 보고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언제 돌아오나요? 저는 묻고는 스스로 놀랐어요. 이런 질문은 마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돌아오면 개선된 시스템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혹시 한국에 같이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지에서 K9 생산 과정을 직접 보면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제안에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K9이 탄생한 곳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국방부에 문의해봐야 할 것 같네요. 공식 출장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놀랍게도 국방부는 제 한국 방문을 승인했습니다. 실제 생산 현장을 보고 오는 것이 최종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였어요. 그렇게 저는 민준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준은 저에게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우리나라는 예의를 중시합니다.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고 술을 따를 때는 두 손으로 병을 들어요. 그는 또한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툴게 따라했어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음이 정말 좋네요. 코스키넬 씨는 언어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K9을 제조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코스키넬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듣는 박사님이라는 호칭에 당황했지만 민준이 나중에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존경의 표시로 직함을 높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들의 예의 바른 환대에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시 전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다니고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정말 활기찬 도시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때로는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날 저녁 회사 임원들과의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을 대접했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맛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불고기라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내일부터 공장 견학이 시작됩니다. 모든 제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 대표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 대비한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민준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인가요? 여러분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 때문일 거예요. 한국은 수없이 많은 침입을 받았지만 항상 일어섰거든요. 그 불굴의 정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핀란드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두 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저를 K9 제조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장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어요. 와, 정말 크네요. 이 모든 곳에서 K9을 만드는 건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서 연간 100대 이상의 K9이 생산됩니다.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검사하고 조립하죠. 그는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작업자들은 정말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기 보시는 게 포신 제작 공정입니다. 우리는 특수 강철을 사용해서 극한 환경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포신을 만들어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밀도가 유럽의 어떤 공장보다도 뛰어났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준은 저를 회사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한국 회사 식당 문화를 체험해보세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소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식당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은 모두 저에게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K9 어떠세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에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적응력이 놀랍습니다. 오후에는 민준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여기는 우리 회사의 연구개발 센터입니다. K9의 미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봤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사격 시스템, 자동 목표 추적 기능 등이었죠. 이건 아직 시제품 단계지만 앞으로 K9에 탑재될 기술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10년 후를 생각하며 개발해요. 민준의 말에 저는 한국 기술의 미래 지향적인 면에 감탄했어요. 저녁에 민준은 저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술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한국의 문화도 알아야 우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옥마을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네요.
처음 만나는 저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제 말에 민주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멀리서 온 손님은 더욱 정성껏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민주는 저에게 물었어요. 내일은 제가 자란 동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말이에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당신이 자란 곳이 궁금해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제 말에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자란 동네는 그리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다음 날 민주는 저를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에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때의 기억들이 아직 생생해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공부를 통해서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민준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성취 욕구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준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꿈과 열정을 가진 한 인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핀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개선된 K9으로 최종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해야 했어요. 장소는 람란드의 포병 훈련장이었고 기온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네요. 저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완벽하게 보여드리겠어요. 한국에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했으니까요. 테스트 당일 핀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언론까지 참석했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K9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었어요.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 핀란드의 미래 방위력이 결정될 테니까요.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K9은 영하 35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포신의 정확도는 기대 이상이었고 연사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자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문제가 생겼나요? 국방부 관계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민주는 침착했어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즉시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하나가 극한 추위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켰네요. 하지만 백업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민주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5분 후 K9은 다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기계는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민준이 얼어붙은 장비를 고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겠죠. 기계가 아닌 사람이 성공을 만드니까요. 이후의 테스트는 완벽했습니다. K9은 연속 신발 사격에서 98%의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기동성 테스트에서도 유럽의 어떤 자주포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참관한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놀랍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우리 방위력이 크게 향상될 것 같네요. 국방부 장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었죠. 성공적인 테스트 완료 후 핀란드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K9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회사는 핀란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코스키넬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핀란드 방산 협력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로 일해보시겠어요? 양국을 오가며 새로운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거죠. 저는 그 제안에 깊이 생각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핀란드의 극한 환경 노하우와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 거예요. 민준의 눈에는 꿈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봐요. 헬싱키 항구에서 서울로 돌아가기 전 민준이 저에게 물었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술 사양보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마음에 더 감동받았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헬싱키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한국과 핀란드, 두 나라의 기술이 만나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서울에 있는 새로운 연구소에서 민준과 함께 차세대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민준에게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신뢰를 쌓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K9 테스트를 위해 한국에 왔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와 민준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사랑과 미래를 안겨주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코스키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